우리 옆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올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나아가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한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밥 같은 건강함. 조미료 없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조미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많이 안 치죠. 천연 조미료를 살짝만. 네. 최강 볼펜은 항상 깊이 있는 분석하니까 오늘 깊이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보다는 깊이 있게. 요즘 여러분들이 기사 제목으로 많이 보시는 내용들은 이제 뒷면들 거기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테고 할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 선수 FA 그리고 양현종 신입 선수협회장 얘기까지 쫙 깊이 있게 다채로운 얘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A 이동에 앞서서 외국인 선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KBO 리그는 외인 전력이 팀의 전력이 한 30%쯤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아 얘기를 할 건데 기아하면 이분 나오셔야죠. 리그 최고 기아 담당 기자 김은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아가 조용조용하면서도 따박따박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외부 영입에서 뭐 큰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전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기아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을 했어요.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일에 대한 그 어떤 메이저리그 관심도 있었으니까 근데 빨리 결정이 됐네요. 뭐 어떻게 뭐 그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서 큰 건을 가장 먼저 그쵸. 해결을 한 셈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구단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시즌 중에부터 이미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모 감독이 저한테 얘기를 시즌 끝나고 했었는데 내일에 대해서 마음은 접었다고까지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왜냐하면 미국 갈 거라고 당연히 선수가 선택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아도 그러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구단에서 제의가 있었고 오퍼가 있었다. 조건을 받았는데 내일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있는데도 기아에 남기로 결정했다. 네. 그러니까 오퍼가 들어왔지만 예를 들면 뭐 에릭 패디가 갔던 것처럼 특급 조건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남았겠죠. 2년 1,500만 수준은 아니었다. 네, 그 정도 됐으면 당연히 갔겠죠 미국을. 그렇겠죠. 근데 이제 100만과 700만 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내일 입장에서는 기아에 남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에이스로서의 가치와 그런 걸 따지면은 그것도 1년 동안 정이 들었고 이 선수가 약간 제가 봤을 때 한국형 마인드가 굉장히 빼어난 정도의 한국형 선수인 것 같아요. 내일이 평소에도 울컥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제 앞에서 울기도 했었고 제가 당황했었던 인터뷰하다가 턱부상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코리안 스타일 그리고 뭐 그 열정 같은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때 뭐 팬들이 걱정해 준 거, 동료들이 걱정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기아의 또 구단이 보여준 정성과 회복을 위해서 보여준 정성 그런 것에서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조건이면 기아에 남겠다고 본인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급 조건이 왔다면 당연히 갔겠지만 내일한테 이제 온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기아보다 액수적으로는 기아보다 사실은 기아가 제시한 것보다 많은 높은 조건이 왔어도 뭐 큰 차이가 아니면 기아에 남겠다라고 결정을 본인이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발로서 본인이 확실히 뛸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마 메이저리그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봤을 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아가 굉장히 또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번에 계약 조건이 180만 달러, 옵션이 20이니까 160만 달러가 보장입니다. 근데 내일이 올해 기아에 왔을 때는 이적료 25만 달러를 제외하면 내일이 받은 게 70만 달러. 그중에 옵션이 15만이었습니다. 그게 한 3배 이상 뛴 거네요. 네, 그래서 몸값이 엄청 뛴 거고 사실 내일이 올 때는 원래 1선발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루가 1선발이다. 내일은 2선발로 보고 뽑았었는데 1년 사이에 지금 내일은 에이스고 한국에서 외국인 선수가 체류할 1년 동안 머물 때 어떻게 보면은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아에서 받은 대우, 그러니까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런 거 있어서도 많이 계산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높은 조건이 미국에서 왔어도 기아에 남은 것 같고 지금 협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아가 11월 중순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보류 선수 명단을 채우려면 일단 오퍼는 해야 되니까
정식적으로 한번 제시를 했을 거고. 처음엔 일단 좀 미국 쪽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한번 주고 바로 계약을 한 거.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180만 달러와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처음에. 최초 네. 제시안도.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내일이 한 번 수정안 주고 그걸로 바로 사인을 해서 협상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일이 굉장히 선택을 본인이 딱 기아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기아가 일단 한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외인 자리 두 곳은 좀 비어 있잖아요. 네. 라우어랑은 결별을 했고 야수 또 소크라테스는 좀 불투명한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외국인 투수 한 명은 지금 어느 정도 추려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투수 한 자리. 네, 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에 셀프 오피셜을 터뜨렸던 에덤 울러 아담. 네. 이 선수도 상위 리스트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결국 기아가 사실은 괜찮은 선수였는데 맞아요. 그런 소동이 스탯으로도 굉장히 좋은 투수였어요. 네,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였기 때문에 되게 고민하다가 이 선수랑 그래도 협상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온다 안 온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포함은 돼 있는 것으로 네. 제가 들었고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미정인데 일단은 기아의 포지션 스탠스는 다른 타자를 일단 먼저 알아보겠다. 소크라테스 이상의 타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되면은 교체.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장타자를 찾는다. 좀 장타력이 좀 더 필요하다. 거포. 네,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굉장히 최근 10년 사이에 외국인 타자는 보통 성공을 다 했었거든요. 맞아요. 브레필, 버나디나, 네. 그다음에 터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근데 다 유형이 비슷해요. 중장거리형. 그나마 터커가 조금 네. 나았다 싶긴 한데 네. 장거리에서. 네. 그래서 여기는 거포가 필요해서 사실 FA도 최영우, 나성범 그렇죠. 선수 계속 네. 영입을 했었는데 또 계약 기간도 좀 저물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 타자에 있어서도 유형을 좀 바꿔 보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3년을 뛰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된다면 그런 그렇게 유형을 바꾸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마땅한 타자가 없다. 그러면 유형을 바꾸지 않는 한 굳이 뭐 소크라테스를 바꿔야 될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는 네. 소크라테스는 좀 이제 타자 쪽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자보다는 남은 외국인 투수 한 명 계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소크라테스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조금 더 네. 상황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소크라테스도 있다면은 미국에서 지금 제안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제안을 받아서 괜찮았으면 갔겠죠. 소크라테스.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 크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네. 스플릿 계약이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외국인 타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이것저것 재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가장 큰 화제가 된 팀은 기아도 기아인데 키움 히어로즈. 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일단 타자들 투수 한 명 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후라도와 헤이수스를 모두 다 보류권 없이 풀어주는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최근에 어떤 구단 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황당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의 보류권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구단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개정이 된 상태여서 이게 계약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 정도만으로도 보류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 없애고 풀어줬다는 거는 잘 이해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했나 보죠. 황당하다라고 정말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타고 다니면 할 수 없는 결정이죠. 네, 결정이라고도 타구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류권이라는 건 사실 구단의 재산권 같은 그렇죠. 거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리 인정이 좋아도 데려가든 말든 그냥 풀어서 당장 뭔가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계산인데 이런 걸 했어요. 그러고선 헤이수스는 KT로 갑니다. 여기 또 KT 전문 기자 김은국 기자 이게 다저스 전문가까지 뭐 계속 나오겠네요. KT가 네. 일단 좌완을 찾고 있었고 벤자민을 보냈으니까. 네, KT는 좌완이 선발 중에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원석 트레이드도 사실 엄상백 맞아요. 이탈을 대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완을 무조건 찾고 있었다. 근데 벤자민보다는 좀 더 확실한 안정감 있게 기복 없는 좌완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KT가 미국 투수 한 명을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리스트업을 네.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막판에 이제 안 된 거죠. 소속 구단에서 풀어주질 않아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찰나에 헤이수스가 나왔고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보류 선수 명단은 11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키움이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그 전에 헤이수스는 우리는 안 잡고 푼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구단이 좀 사실은 좀 일찍 달려들었던 것 같고 지금 3개 구단이 경쟁을 헤이수스를 두고 KT 포함 3개 구단이 경쟁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게 이적 선수기 때문에 최대 몸값이 100만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근데 상한이. 그 100만 달러를 그럼 그 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풀 개런티. 요즘에 유행하는 풀 개런티를 3개 구단이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결국은 선수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KT가 쿠에바스 역할이 컸다고 하는 겁니다. 네, 쿠에바스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헤이수스가 약간 키움에서 뭐 일종의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그럴 수 있었다고 있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처음에 있었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 쿠에바스도 베네수엘라 출신. 근데 게다가 쿠에바스 이제 뭐 거의 터줏대감이죠. 한국인이죠. 그 정도면. 7년 차가 되잖아요, 이제. 벌써 7년이나 됐군요. 쿠에바스가. 그래서 쿠에바스가 헤이수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뛰자고 이 팀 좋아 뭐 이렇게 좀 PR을 하면서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동하겠죠,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 한국에서 1년밖에 안 뛰었으니까 헤이수스는. 그래서 쿠에바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를 KT가 계속 하는 이유는 몸값이 100만 달러로 상한선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KT가 좀 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이다. 야, 생각해보니까 내일을 붙잡은 거는 팬들이고 맞아요. 헤이수스를 데려온 건 쿠에바스고 이게 사람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뛰어오잖아요. LG도 베네수엘라 출신 두 외인. 그러네. 거기도 확보했는데 두 팀 경기할 때 뭐 저녁에 회식 계속 열릴 것 같은 예상도 돼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중남미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우리도 잘 모를 때 그 사람들을 되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고하고 멕시코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는 멕시코 하면은 매운 요리 우리랑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남미 선수가 오면 자꾸 멕시코 매운 요리를 막 준다. 이거 너네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멕시코 빼고는 아무도 못 먹는데 자꾸 그런 음식 쪽으로 힘들어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헤이수스도 쿠에바스랑 같이 지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중남미 조미료 많이 치네요. 그렇죠. 천연으로. 아니 KT도 헤이수스 벤자민 보내고 헤이수스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얼마 전에 KT 나도현 단장하고 네. 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KT가 쿠에바스를 잡고 네. 벤자민하고 결별하는 상황이었죠. 아직 헤이수스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네. 그럼 벤자민이 떠나면은 네. LG에서 내심 좋아하겠다. 좋아하겠지. LG 벤자민, 킬러였는데. 벤자민은 뭐 대표적인 LG 뭐 킬러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뭘까? 최근 두 시즌이 아마 9경기 등판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이 1.29예요. 그런데 그 나도현 단장이 묘한 웃음을 지었거든요, 그때. 근데 왜 이렇게 실없이 웃나 했는데 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헤이수스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반응이었구나. 이렇게 좀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뭐 벤자민 떠났지만 헤이수스는 더 센 킬러예요. LG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3경기 등판했는데 평자 0. 그리고 WHIP가 0.73. 큰일 났네. 극강이죠. KT가 여전히 LG전에 뭔가 강한 무기를 하나 쥐고 내년 시즌을 맞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이수스는 KT가 데려갔잖아요. 예. 근데 키움발 외인 한 명 더 있잖아요. 예. 후라도. 예. 후라도는 시즌 성적이 헤이수스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과연 후라도는 누가 데려갈 것인가? 당연히 다른 팀에 데리고 싶어 하겠죠. 검증된 외인 투수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가 그 영입전에 참가하고 있는 네. 한 구단 이제 뭐 핵심 관계자죠. 핵심 관계자. 네. 통화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헤이수스 영입전만큼 치열한 것 같아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만 달러 근데 풀 베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그 외인 투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좀 비어 있는 구단이 네. 뭐 삼성, 네. 하나, 롯데 등등 줄줄이 있잖아요. 근데 두산 SSG는 다 채웠고 이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후라도가 올해 그 타고 투적 흐름 속에서도 10승 8패, 평균자책 3.36인데 무엇보다 매력적인 게 2년 연속
180이닝을 넘었다. 시즌 후반에 예.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후라도가. 올해는 190.1이닝을 던졌는데 외인 투수하면은 가장 큰 뭔가 그 기대 조건이 이닝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170 이상만 던져주면은 네. 굉장히 좀 뭐 눈높이를 채우고 뭔가 그 외인 값을 한다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봉이 130만 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차였으니까. 예, 깎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헤이수스는 세컨 궁금해요. 옵션이었기 때문에 100만 달러 못 채운 상태에서 첫 시즌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올라간 올라가서 100만 달러가 예. 됐는데 후라도는 키움이 통 크게 아유 이제 나가서 뭐 아무 데서나 뛰셔도 되고 보류권을 풀어줬지만 결과적으로 연봉이 깎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130만에서 맥시멈 100만으로. 예. 잡을 수 있는 구단이 나올까요? 아 지금 그래서 여러 군데 그 단장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데려오고 싶어 하죠. 100만 달러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줘요 후라도를. 근데 이제 결정은 후라도가 내려야 되는데 후라도는 입장에서는 내가 30만 달러 깎아가면서 굳이 한국에 뛰어야 되나? 해외에서 영입 제의가 오면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후라도의 소속사 에이전트가 보라스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유통망?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13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그런 차원에서 키움은 후라도에게 더 이상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전략적 변화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풀어주기는 하지만 KBO로 이고 다른 팀에서 뛰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까지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 비즈니스 마인드는 키움 히어로즈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외국인 얘기를 이어가자면 NC도 새 외인 예. 투수를 영입을 했어요. 라일리 톰슨인데 조금 독특한 게 최근 이제 빅네임 영입이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예. 직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데려오는 걸로. 근데 라일리 톰슨은 외국 그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톰슨 그 NC 유니폼 입는다는 지금 뭐 내용을 좀 듣고요. 네. 영상도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뭔가 특징이 있냐? 찾아본 이유는 미국에서 기록만 보면은 굉장히 기대치가 그렇게 높이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마이너에서 5시즌만 뛰었는데 네. 뭐 19승 25패 그리고 평균 자책 4.68이었어요. 4.68. 네, 그리고 올해는 그 트리플 A 시카고 컵스 트리플 A죠. 아이오와 컵스에서 107.1이닝 던졌는데요. 뭐 34번 그 마운드에 오르면서 15번이 선발이었고 선발 등판은 충분했고요. 6승 4패 평균 자책이 5.95였어요. 5.95. 무엇보다 WHIP가 1.602. 1.6이요? 예, 안 좋습니다. 1.06 아니고? 6.6. 예. 예. 오, 이게 사실은 예. KBO 리그에서 초이스하기 조금 어려운 나를 스타일인데.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 예. NC를 의심하는 거지. 예, 1.6을 데려왔다고? 당황했네. 예. 1.602. 예. 편집하기 전에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네. 아, 1.6 맞습니다. 제가 예, 확인하고. 예. 그러니까 9이닝당 삼진수가 8.3. 그러니까 그거는 나쁘지 삼진 않아요. 능력이 있죠. 네. 9위가 있다는 건데 9이닝당 볼넷 수가 4개입니다. 4.0. 예. 그러니까 4.0. 4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양 야구에서는 좀 제구가 좀 동반돼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가뜩이나 안 치는 리그인데. 그럼 어떤 변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하이패스 볼이 주목인 것 같고요. 커브가 낙차큰 커브가 보여요. 그런데 뭐 영상은 대부분 하이라이트고 잘 던진 장면이기 그렇지. 때문에 잘 던진 장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약점도 있을 텐데 NC가 어떤 점을 좀 크게 봤을까 좀 궁금해요. 좀 경남권 취재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선환 단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했죠. 네. NC가 왜 이를 잘 뽑기로 이제 네. 잘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뭔가 이런 스탯에도 불구하고 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외인 뽑을 때 이제 팬 여러분들도 이제 발표하면서 찾아보시면 좋은데 우리 이제 9이닝당 볼넷 BB9이라고 부르죠. 네. 요거는 2.0 언저리. 2.2까지 정도가 우리 KBO 리그에서 잘 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9 떨어지면 뭐 완전 좋고요. 근데 4.0은 실제로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K9 9이닝당 삼진 같은 경우에는 좀 9 정도까지 가면 최상이지만 8.0 가는 것도 꽤 좋은 축에 속한다. 파워 피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랄리 톰슨은 BB9이 4.0이고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임선환 남자가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리스트업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 계속 이제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 내용도 보고 이런 가지고 고려를 했는데 뭘 봤냐면 이 톰슨 페스티벌의 어떤 탄착군을 봤대요. 어느 쪽 방향으로 페스티벌이 형성이 되는지 어느 쪽에 많이 꽂히는지를 봤고 그 부분에서 KBO 리그 왔을 때 개선의 가능성이 보였다. 여기를 하는데 요게 어떤 변화가 가능하냐면 그냥
강한 타자들을 만나다가 좀 덜 강한 타자를 만났을 때 자신감을 얻는 문제는 아니고 물리적인 변화인데 예. KBO 공인구가 조금 더 끈적끈적하고 솔기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속골을 던지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잘 잡히죠.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자꾸 손에 묻히는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에 KBO 리그는 그거 필요도 없고 짝짝 들어오니까 그 공인구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하이패스 볼이 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판단에 지금 ABS에서도 하이존에 대한 활용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가 하이존 존 안에 넣을 수 있는 공을 던진다면 KBO 리그에서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스타일로 성공한 투수가 과거에 한 명 있었다. 누군가요? 루친스키. 루친스키. 네, 루친스키가 마이너리그 있을 때 약간 공이 좀 높아서 고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KBO 리그 와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꽤 뛰어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본다. 하지만 물론 랄리 톰슨이 1선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2선발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죠. 하트랑 1번은 이제 계약을 하트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가능한 한 2선발 옵션을 뽑을 때는 카트랑 좀 다른 유형의 선수. 카트가 이제 제구와 정교함으로 투수를 승부하는 스타일이라면 오늘 하트 만나는데 다음날 비슷한 투수 만나면 안 좋잖아요. 상당히 익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스타일로 그냥 힘으로 때리는 투수를 찾다 보니까 랄리 톰슨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근데 이제 하트와 계약이 지지부진한 거. 돼요. 네. 내일처럼 그냥 에이 기왕이면 그냥 한국에 남겠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하트는 계속 연락을 하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답도 없고 뭐 살펴보겠습니다 답도 없고 그냥 하트 뿅뿅 보내는데 뭐 답은 안 오는 거군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시간을 좀 두면서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겠다. 아직까지는 하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도 비롯해서 패디만큼의 그 커다란 규모의 계약은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 좀 기다려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외인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직 FA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 이제 단골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갔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제가 야구 기자인 걸 아세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손님한테 들은 게 있다. 제보해 주신 거예요? 제보가 최원태. 우리 가게 손님 중에 최원태랑 연결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계약돼 있다. 이미 타사기자 아니? 아니 거기 이제 직업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고 야구랑 저는 관계 없는 분인데 최원태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시면서 땡땡 구단과 이미 계약이 합의가 돼 있다. 근데 그 팀 삼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삼성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근데 그 땡땡 구단 들었잖아요 부장한테. 제가 그분한테 말씀하셨을 때 나 놀지 말라고. 아니 그분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분 이거 보십니다. 그 얘기를 해준 분하고 놀지 말라고. 네. 허위 정보다. 허위 정보다. 허위 정보에 가까울 정도로 땡땡 구단은 아니다. 제가 들었을 때. 수도권의 모구단을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근데 전혀 아니, 전혀 아니. 중요한 건 그분이 물론 야구 팬이시긴 한데 그분이 그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최원태의 행보가 화제의 중심이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예. 삼성 가는 건가요? 예. 아니 단골 가게가 좀 궁금한데요. 이용균 기자 오늘 보니까 네. 깔끔하게 좀 머리도 단정. 머리 오랜만에 깎았어요. 네. 헤어스타일링도 했는데 미용실인가요? 예. 아닙니다. 네. 미용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는 오늘도 계속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기사가 많이 난 이유는 오늘 상무 입대하는 선수들이 그냥 입소하는 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웅은 안 갔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구단에서 삼성이 상무 입대일이 되면은 최원태 영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명, 예. 보호 선수 한 명을 이제 소문이 할수 돌고 있습니다. 돌아가지고 아마 그 삼성을 제외한 9개 구단 관계자들이 다 한 번씩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래서 궁금해서 또 한번 구단 쪽에 파악을 해봤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던 분이 한번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대략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다만 아직이다. 난 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뭐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느낌상 계약 그 조건이죠. 그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구단 내에서 뭔가 최종 판단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삼성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러나 오늘 바로 발표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확인은 되지 않을까. 그럼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녹화하는 내일? 중이에요? 네. 네. 그 정도까지 갔다. 아니 요즘에 워낙에 좀
아, 그런 핫하셔가지고. 흐름이 있다. 네. 강 사장님 그 땡땡 구단은 아니랍니다. 예, 네. 강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 삼성까지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삼성 유니폼은 입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제 얼마냐? 예, 이게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 뭔진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얼마에 계약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엄상백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엄상백 78억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옵션 조정하는 거 아닐까 옵션을 싶은데요. 포함해서 이제 총액을 맞춘다. 네. 어쨌건 발표나면 굉장히 또 한번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 개인적으로 요거 관심 많으니까 신임 선수협회장이 뽑혔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이제 새 2년 동안 선수협회를 끌어갈 선수 수장으로 뽑혔고요. 축신연 카퍼레이드하고 바로 올라와서 당선 소감 뭐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양현종 선수 잘할 수 있겠죠? 아 일단은 책임감이 큰 선수라서 평소에도 그게 이제 관건이죠. 뭘 시켜놓으면 너무 잘하려고 그래 양현종은 항상. 양현종 일단은 뭐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네. 양현종 선수의 일과가 2시에 카퍼레이드를 시작했거든요. 기아 선수들은 그저께 토요일 11월 30일은 완전히 우승 행사에 올인을 했습니다. 전원이. 그래서 2시부터 정말 딴 얘기긴 한데 김도영의 푸른 산호초는 근데 김도영 선수 긴장해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인데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좀 또 당황을 하던데. 양현종의 가시나를 제꼈다라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양현종 선수가 네. 요즘 애들 다르다. 김도영은 그걸 혼자 하더라. 굉장히 좀 요즘 선수들은 그런 게 필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팬들한테 팬 서비스에 대한 그런 거를 잘 아는 것 같다. 우리는 되게 부끄러운 게 먼저였는데 맞아요. 요즘 애들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양현종 선수가 김도영 선수 보면서 특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도영 선수뿐만 아니라 그 전상현 선수랑 이준영 선수가 또 거기는 영상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뭐였지? 로제 파스타 상한 로제 파스타인가? 주루노 마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가발을 쓰고 막 하는데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 팀이. 와. 그리고 뭐 유승철 선수나 뭐 황동아, 김도현 선수, 윤영철 선수 같이 또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겠죠 당연히 쑥스러운데 뭐 그걸 감수하고 하는데 다들 팀을 꾸려서 하는데 김도영 선수는 거기서도 그냥 혼자 하겠다고. 근데 김도영 선수가 유진스 한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했다고. 근데 이제 그 양현종 선수를 얘기가 왔는데. 아니, 진짜 요즘 선수는 다른 거 같아요 정말로. 네. 양현종 선수. 네, 양현종 선수 그날 선수들 전체가 낮 2시에 이제 카퍼레이드 생애 태어나서 처음 하는 카퍼레이드를 아 그러네요. 2009년, 2017년도 안 네. 했고.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우승을 3번 해본 유일한 선수인데 카퍼레이드는 모두랑 똑같이 처음 해보고 이범호 감독이 한 번 했었죠. 한화 시절에 2009년에 WBC 네네네. 갔다 왔을 때 대전시에서 해줬잖아요. 김태균, 이범호, 당시 유현진 요렇게. 네, 이범호 감독만 해봤던 그 카퍼레이드를 2시부터 하고 5시부터 이제 그 장소를 이동을 해서 팬페스트 행사 우승한 지 네. 한 달 만에 이제 열린 거기서 이제 김도영 선수 노래 부르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게 8시가 넘었는데 양현종 선수는 바로 광주 송정역으로 혼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다음날 선수협 총회가 있어서 아침에 선수단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는데 양현종 선수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선수협 만나서 뭘 해야 되니까 일찍 이미 이동- 투표는 이제 이전에 다 이루어진 투표는 상태죠. 24일에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당선이 됐고 그 사실을 양현종 선수가 받고 수락 과정까지 끝난 다음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총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시상식이랑 양현종 선수 일찍 가서 하고 또 다 인터뷰까지 끝나고 밤 8시쯤에 광주 집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틀 내내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선수협 총회 선수협 회장이 돼서 굉장히 강행군이요. 강행군을 했죠. 선수협 회장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락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후보군에 다른 선수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거 좀 뒷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게 소속팀 주장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그렇죠. 타이틀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냥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또 항상 선수협이 사실은 뭐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뭐 좀 제대로 한다 못한다 논란도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장 이름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경기를 하면서 내가 이 시즌을 치르면서 하기에는 그래서 2년 전에는 추신수 선수는 당선이 됐는데 고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투표를 해서 김현수 선수가 되고 근데 양현종 선수도 이제 24일에 이번에 투표를
미리 했고 그 온라인으로 선수협이 링크를 만들어서 선수들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로 네네. 이제 전송을 하면 거기서 그게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후보가 20명. 그러니까 이제 최근 5년간 평균 연봉 상위 20명이 모두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후보가 이렇게 20명 연봉 순으로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2년 전 고사 사례처럼 나오니까 이거를 사실은 연봉 순으로 사실 객관적으로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간 20명을 상대로 투표를 했고 그 중에 30% 이상 득표를 한 양현종 선수가 당선이 됐고 차점자는 제가 알기로 2위는 구자욱 선수였어요. 구자욱 선수. 삼성 구자욱 선수. 네. 그러니까 이제 구자욱 선수가 득표 2위인데 이게 재밌는 게 93년생이잖아요. 구자욱 그러게요. 선수는. 아직 선수협 회장 할 그렇죠. 그런 연륜은 아닌 것 네. 같은데. 이전에 87년생인 양의지 선수, 김현수 선수 이렇게 하고 이제 88년생인 양현종 선수한테 내려왔고 사실 지금 1985년생 강민호 선수도 뛰고 있고요. 네. 리그에 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선수협 회장을 은퇴 직전에 굉장히 최고참 선수들이 맞아요. 사실은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구자욱 선수가 2위를 했다. 예를 들면 후보 중에 김광현 선수도 있었고 지금 뭐 이번에 발표된 부회장으로 발표된 손아섭, 김광현, 구자욱, 오지환 이렇게 다 있는데 손아섭 선수 같이 다 더 선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자욱 선수 같은 90년대생 선수가 2위를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풍파를 좀 겪고 하면서 투표한 선수들의 생각도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좀 우리랑 같이 지금 네네네. 동시대에 뛰는 선수가 네네네.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했고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과거에 선수협 회장 투표하면 다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찍지 말라고. 나 뽑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전략적으로 재 뽑자 그래갖고 막 몰아줘서 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구자욱 선수가 됐다는 건 사실 선수 투표한 선수들의 마음이 실제로 저 형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다. 그 와중에 우리 양현종의 당선은 이제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 와중에 이게 했다는 게 선수협 차기가 준비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좀 이제 득표 숫자는 그러니까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선배들이 있는데도 2위가 구자욱 선수였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해석을 한 거고요. 이제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선수협도 그 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한테 의사를 이제 물어봅니다. 양현종 선수가 여기서 약간의 고민을 당연히 하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내년 시즌 끝나면 양현종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요. 기아 랑 했던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고 또 올해 10년 연속 170이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좀 이닝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감독이 얘기도 압력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팀이 올해 우승했으니까 내년에 또 2연패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 선발이기 때문에 또 양현종 선수는 또 자기 해야 될 몫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서 회장이 갑자기 이제 네. 됐으니까 고민은 당연히 했는데 이제 양현종 선수 평소에 인터뷰하고 뭐 기사들 보면 다 알잖아요. 선수들이 뽑아줬는데 어떻게 또 그래서 안 한다고 하냐.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알겠다고 수락을 했고 고민은 꽤 했던 걸로 깊게 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나를 뽑아줬는데 당연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저께 취임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수년간 이렇게 몇 차례 선수회장 뽑힐 때 그 선수회장들이 다 특정 에이전시 소속 선수들이 이어갔잖아요. 물론 거기가 워낙에 이제 그 부자 선수들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바뀐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연봉 그 20명 후보 20명 중에 양현종 선수는 평균 연봉 순으로 하면은 10위 안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구자욱 선수는 2위예요. 아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구나. 최근 5년 평균 연봉. 아. 근데 양현종 선수는 10위 안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를 선수들이 뽑은 것도 후배들이 또 대부분이잖아요. 양현종 선수 평소에 뭐 선수들한테 대하는 거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평소에도 좀 이제 뭐 막 강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수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형이 좀 생각이 깊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이 형이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많은 후배들이 뽑아준 것 같습니다. 자 양현종 회장이 이끌어갈 선수협
할 일이 많아요. 예. 피치 클락, ABS 있고 아시아 쿼터도 실행위원회에서 갑자기 1년 땡기는 거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데 그렇죠. 12월 3일 날 실행위원회 열리는데요. 어떻게 풀릴지 그게 선수협의 지금 당면 과제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양현종 신임 집행부 네. 이제 꾸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선수협회장을 맡았다. 천만 시대를 이끌어갈 책임도 어느 정도는 또 같이 나눠서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양현종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양현종 선수란다. 양현종 회장님을 네, 열심히 회장님.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얘기가 여러 가지를 예.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 녹화 시작할 때 오프닝 하면서 집밥 같은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가정식 백반 뭐 사실은 국내식을 떠올렸는데 유럽 스타일 프랑스 백반 한 2시간 정식. 먹은 거 같아요. 너무 길었습니다. 정찬. 그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신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들어보시면은 오늘 김은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저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 많았죠. 아우 재밌었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네. 네, 김은중 기자 오늘 깊이 있는 얘기 아주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미료를 살짝 덧뿌릴까요? 예? 아니 뭐 조미료 좀 생각해 보세요. 정찬 스타일로 하시죠. 정찬 스타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예.